3년? 네. 그때 오셨을 때가 저는 40대였고 이제 50대가 됐고요. 저도 초반에서 이제 중반이 됐죠. 뭐 20대요? 30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우 진짜 눈물의 여정을 걸어오신 3년 동안 준비하신 우리 ENTP 꼬맹이 MBA 합격자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가야죠. 결과가 먼저 얘기하죠. 한 7개 정도 학교를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탑스쿨 하나는 합격을 했고, 그리고 장학금을 한 4만 달러 정도 받았다고요. 그러면 원화로 얼마죠? 환율 요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한 6천 조금 안 되지 않을까요? 우와. 다른 학교 2개는 거기도 이제 면접 보고 대기 중이고요. 한 학교는 웨이트리스트가 됐고, 한 학교는 뭐 조금 더 점수 더 올려서 뭐 내라 했는데 뭐 거기는 일단 안 내려고 생각 중이고, 나머지 2학교는 이제 최종적으로 디나이드가 된 상황입니다. 다 이 학교들이 다 지금 탑. 네, 맞습니다. 예, 탑. 여기서 제가 좀 얘기를 한다면 지금 웨이트리스트 된 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막 진짜 여기를 너무 가고 싶으면은 지금부터 막 편지 쓰고 막 어필해야 되는 거 알죠? 제가 그 강의했죠? 맞아요. 그렇지만 아니다 싶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다른 지금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해서 폴라이트하게 간단한 한 5줄짜리 아니면 3줄짜리 편지 보내가지고 나 다른 데 가게 됐다. 이것도 방법이에요. 같이 고생한 동지들을 위해서.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점수를 올려라. 근데 지금 합격한 학교보다 더 낮은 학교죠? 맞아요. 그러면은 안 낼 예정이라고 여기 얘기하셨죠? 네네. 굿? 나는 안 간다. 폴라이트하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리젝트 된 학교도 아휴, 셀라비.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3년? 네. 그때 오셨을 때가 저는 40대였고 이제 50대가 됐고요. 저도 초반에서 이제 중반이 됐죠. 뭐 20대요? 30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학교 어디 출신이요? 학교는 이제 중경외시 중에 한 군데고요. 그리고 저는 특수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거의 단 하나밖에 없는 학과를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에세이에다가 우리가 써먹었나요? 안 써먹었나요? 네, 사실 저는 약간 이게 되게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오히려 그거를 제레미 쌤이랑 같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이야기들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되게 큰 강점이 됐던 것 같아요.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일단 소수학과기도 하고 뭐 제가 가는 MBA 하고 그 포스트 커리어로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제가 학부 때 전공학과 한 것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게 좀 잘 어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게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독특한 게 좀 매력적이라서. 자, 시험 점수. 이게 굉장히 여정이 긴데요. GMAT 그 8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다 썼고요. 그래도 안 나와서 저는 그때 이제 GRE로 갈아탄 케이스예요. 그래서 GRE도 2번 본 거 같아요. 2번, 3번 봐가지고 점수가 이제 나와서 네, 지원을 했습니다. 혹시 점수가 몇 점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버벌은 162고 퀀트가 163이 나왔어요. 그리고 학점은 몇 점 만점에 몇이에요? 학점은 4.5 만점에 3.45예요. 그러면 4.0으로 하면 몇이죠? 한 3.12 뭐 정도 나올 거예요. 요것도 많은 카더라가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인터뷰를 총 몇 번 하셨죠? 제가 본 게 3번. 3번?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학점 얘기했나요? 아니 학점 얘기는 물어보신 분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MBA 졸업하신 지 얼마 됐죠? 학교 졸업한 지 한 뭐 이제 거의 18년? 9년? 내가 그것밖에 안 네, 돼요. 오케이, 네. 좋아. 그러니까 다른 잣대들이 있으니까 물론 학점이 높을수록 좋긴 하지만 그죠? 그 교환학생 같은 거 하셨어요? 제가 지원 학교들은 다 미국인데 저는 미국에서 하지 않았고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좀 써먹었나요? 사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좀 지원하면서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도 제가 중국어를 한다는 거는 좀 하나 어필이 됐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때도 막 중국어를 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와우 이래요?
아니 인터뷰 때 사실 그런 거는 여쭤보신 분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나열한다고 다는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줬냐 이런 거지.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3년을 준비를 하신 건데 1년 차고 2년 차는 지원을 안 하신 거죠? 네네.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점수가 안 나와서 그때 예, 쌤이랑 얘기해서 과감히 그냥 1년은 아예 지원 안 하기로 했고 좀 다음에 넥스트를 기다리자. 그래서 많은 꼬맹이들이 그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면은 전 갈 거예요. 전 갈 거야. 전 어떻게든 갈 거야. 근데 님 진짜 잘했어. 이렇게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지? 인정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력은 계속 크고, 그죠? MBA를 어떻게 결심하게 됐고 언제 결심하게 됐는지. 제가 직장을 한 이제 거의 이제 9년 다 돼가는데 사실 한 5, 6년 차에 제가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계속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되게 야근이 많은 직종이어가지고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넥스트를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그때 이제 그냥 어렴풋이 생각했는데 그래 MBA를 가자, 공부를 하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해서 준비를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일단 결심이 시작됐고 이제 준비하면서 근데 오히려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거 왜 MBA를 진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가다듬어지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결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MBA를 하게 된 게 뭐 예를 들면 선배가 뭐 MBA를 했는데 되게 잘 나가는 걸 보고 막 그런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걸로 자극을 받은 거? 제 주변에는 물론 MBA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그게 큰 자극이 됐다 보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MBA를 간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이제 가까운 몇 분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뭐 하러 가냐 약간 이런 식의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가? 좀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생각했던 게 그분들은 MBA 안 갔다 오신 분들이고 오히려 다녀오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결심이 더 커진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야근이 많고 주말도 자주 회사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막 시험 봐야 되는데 막 주말에 나가야 돼가지고 시험도 못 본 적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돈 날리는 거죠. 그쵸. 많이 못 봤죠. 많이 미뤘고 시험도. 어떻게 했어요, 니마? 공부하고 같이. 여정이 길다 보니까 이게 시험 공부하는 스케줄도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노하우도 네. 1년 차 때는 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엄청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아침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회사 가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 1년 차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근데 2년 차 되니까 그것도 조금 힘들어져서 이제 아침보다는 이제 회사가 다행히 점심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래서 점심 그때 좀 가서 많이 하고 최대한 그 아침이랑 점심시간을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아침형이세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 것 같아요. 옛날 아기 때도요? 아니 아기 때는 아니었고 오히려 이거 준비하면서 근데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일찍 일어난 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노는 거가 참는 게 힘들었다 그러시는데. 네. 그러면 지금 뭐 프리 유학 준비 때는 많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참았어요, 님? 그때 쌤이랑 처음 이제 미팅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 쌤이 딱 저 메모 적었던 게 노는 걸 좋아함?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되게 약간 파티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서 그런 것도 되게 사적인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는 것도 굉장히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이겨내셨죠? 그쵸. 예전에 놀던 거에 한 몇 프로 정도로 줄였어요? 놀던 거 뭐 한 10이라고 하면은 거의 반 진짜 2, 3 정도로 줄인 것 같아요. 아니나 우와 진짜. 근데 친구들하고 계속 뭐 인연이 끊긴 거는 아니겠죠? 네, 아니에요. 자, 갑시다. 아까 좀 얘기했지만 우리 ENTP 고객. 자, 3년이란 긴 시간이에요. 엄청난 유혹들이 있었죠. 자, 그거 좀 다른 ENTP 꼬맹이들을 위해서 좀 한 번 좀 얘기해. 기본적으로 뭐 노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참는 것도 힘들었지만 저는 이제 이미 한 번 원래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한번 넥스트를 더 기다리자 이렇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회사도 갑자기 다니기 너무 싫어지고 막 마음이 이미 떠가지고 되게 그게 굉장히 저한테 그렇지,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약간 올해 초부터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면접도 많이 보고 막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고 포트폴리오 작업한다고 막 또 막 밤도 새고 많이 여기저기 발을 많이 담궜습니다. 쌤한테는 이제 한 번만 말씀드렸고 몰래 면접 본 데도 있고 좀 그래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다잡은 거 어떻게?
근데 하면서 이제 면접을 보면서 사실 저는 이제 면접을 봐서 이 회사를 딱 가야겠다라는 것도 보다는 사실 이제 MBA 때 어차피 면접을 봐야 되니까 또 그것도 연습할 겸 약간 겸사겸사해서 좀 본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MBA 하고 이제 나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걸 좀 탐색하는 과정으로 좀 생각을 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떨어졌어요, 면접 본 데가. 그래서 뭐 다행히 뭐 타의적으로 약간 정리가 됐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그 과정이 그래도 저를 더 MBA를 더 가고 싶게 하고 약간 그 결심을 더 크게 만들고 난 진짜 MBA를 더 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좀 더 목표가 명확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약간 떨리는 것 같은 약간 필이에요. 만약 거기 됐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때 근데 막상 합격했어도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을 해서 다니다가 그냥 결국엔 MBA를 준비했을 것 같긴 해요. 우리 꼬맹이들, 한국 꼬맹이들 막 32살인데도 선생님 저 너무 I'm too old 이런 꼬맹이들 진짜 많은 거 아시죠? 그쵸. 저도 그랬고. 늦은 나이가 걱정이 되지는 않았는지 보다는 걱정이 됐죠? 걱정이 됐었죠. 예. 아예 전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근데 뭐 약간 그 마인드가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 더 나이 들어서 더 후회할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생기니까 오히려 나이는 그렇게 큰 배리어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르고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리즈닝으로? 사실 이거는 약간 뭐 MBA 가서도 그렇지만 MBA 다녀와서 조금 더 그 버든이 생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거를 제가 컨트롤하는 거는 그냥 저는 어차피 다른 커리어를 걸어왔고 아무튼 그런 게 오히려 더 다른 제 익스피리언스나 약간 그런 걸로 더 어린 친구들보다 약간 거기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더 어필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좀 많이 걱정을 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 MBA를 안 하고 나이가 드는 거와 MBA를 하고 나이가 드는 거 그거를 생각해 보서 비교해 보는 거. 근데 자 학교들이요. 그 엑세큐티브 MBA를 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네네. 그런 편지 받았어요? 제가 면접 본 학교에서는 그런 요청은 받지 못했고 제가 등록해니까 이제 마케팅용으로 이제 계속 매일 오는 학교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나이에 민감하신 분들은 어머 이거를 막 몇천 명한테 보낸 걸 생각 못하고 나한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마케팅용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폴라이트하게 나는 레귤러 MBA가 더 맞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PC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외국 학교들은 나이 많은 것도 slightly 자 갑시다. 지금 돈 받은 학교도 있지만 만약 다른 학교가 되게 되면 또 돈 없이 그냥 장학금 없이 갈 수도 있는데 네.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님? 일단 부모님 대출과 제가 모은 돈을 합쳐서 일단 그 기반은 되어 있는데 일단 장학금 준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학교가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결과를 뭐 아무래도 장학금 주는 학교를 가는 게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머니 있습니다. 부모님들 대출하고 님이 모은 그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조금 더 많이 해주시고 한 60%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론은 안 받아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갚을 거냐는 거죠. 네, 다 갚아야죠. 진짜? 이자 쳐서? 갚을 거야. 이자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것 좀 얘기해 줘봐요. 그 합격 통지 받았을 때. 몇 시였고 뭐 등등등등. 합격 통지 전화가 딱 전화로 오더라고요. 한 9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고 한국 시간으로 오후 그때 저는 또 회사에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바로 그 직접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미션 분에 그래서 얘기하고 합격했고 회사에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좋은 거를 표현을 못했는데 근데 되게 굉장히 내적으로 기뻤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봤는데 뭐 스콜러십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서 그냥 뭐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구나 했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장학금도 있더라고요. 거기 사이트에 써 있어요? 네네. 그 안내해주는 거에 있었어요. 참고로 그 합격 통지가 다 그렇게 전화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팸 그 박스도 체크해야 되고 혹시나 아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합격한 지 한참 후에 알게 됐어. 스팸 박스 보고. 그래도 제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딱 갔어요. 아니면 전화했어요 부모님들한테. 부모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고 일단 엄마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고 부모님들이 이 3년 동안 그 많이 걱정을 하셨나요?
항상 응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뭐 항상 뭐 공부한다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있고 막 저녁에 늦게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고생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막 전혀 뭐 압박이나 이런 건 안 하셨고, 근데 이제 합격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열심히 한 게 빛을 발했구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준비 과정에서 진짜 3년이면은 이제 도 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와 꼭 이거는 해라 하고 추천하는 것들. 네.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GMAT을 8번을 다 봤는데 그 과정에서 뭐 8번을 다 소진했다는 그거보다는 GMAT이란 게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점수가 나올 듯 하는데 항상 거기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약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될 것 같아서 계속 끌고 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GR이라는 시험에서 좀 더 제가 더 잘 맞는다는 거를 이제 시험 보면서 알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보고 알았는데 지금 만약에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GMAT랑 GR를 한번 다 정말 테스트를 해보시고 정말 자기한테 맞는 시험으로 좀 준비를 빨리 시작하셨으면 하는 게 되게 엄청 강추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GMAT 몇 번 봤을 때죠? GMAT은 그때 당시에 한 3번인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그때도 했죠. 맞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이 될 것 같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까워서 맞아요. 5번을 더 날리고 돌아오긴 한 거죠. 네네. 좀 더 빨리 그거를 깨닫고 했으면은 그러면 훨씬 더 그렇지. 시간이 절약됐었죠. 한 작년에 갔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이제 갔다 온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일단 갔다 와서는 제가 지금 있는 분야는 광고 마케팅 쪽인데 좀 테크 IT 쪽으로 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커리어를 전환을 해서 좀 직군도 바꾸고 해서 그쪽으로 일을 우선 하고 싶습니다. 그래.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제가 실제 인터뷰를 보면서 좀 되게 인상 깊었던 말이 있는데, 인터뷰 때 이제 준비하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질문이 이제 Y MBA, Y 우리 학교 이런 건데, Y MBA를 저도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나 필요해 라고 되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한 면접관분이 되게 그걸 엄청 딥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도 막 말이 꼬이고 약간 했는데 오히려 그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더 명확해졌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 면접관분이 얘기하신 게 되게 인상에 남는데, YMB란 게 뭐 지금은 되게 꿈에 가득 차고 그렇지만 실제로 오면 너무 힘들고, YMB를 YMBA 이러면서 내가 왜 MBA를 했을까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말 그래도 끝까지 끌고 나갈 자기만의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다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정말 YMBA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유혹이 많겠지만 그런 걸 다 이기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이거를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들이 오해할까봐 그래요. 근데 제 입장은 항상 캐리어골 에세이가 딱 500자죠? 요만큼? 네네. 거기서는 걔네들이 아는 거, 즉 지네들 YMBA보단, 그렇지만 인터뷰 때는 달라요. 그쵸. 인터뷰 때는. 왜냐면은 막 수업 막 외운 거 얘기하고 그러면 서치 많이 했구나, 리서치 많이 했구나 하구나 좋아해요. 자, 님 이제 잘 승승장구 하실 거고요. 응? 그리고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 우리는 근성이 있잖아. 또 들어가면 또 어떻게든 맞아요. 해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3년 동안, 이거 덕담 모드야. 덕담 모드요. 3년 동안의 그 근성을 그대로 갖고 가시면 다음에는 이제 한 10년 후에는 제가 님하고 연락을 하려면은 비서분을 통해서 한 6개월 정도 기다리고 좋아요. 우리 마지막에 하는 게 뭐가 있죠? 화이팅! 이거 몰라 사람들이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3년 동안 이 유학 준비 때문에 몇 번 울었어요? 쌤은 근데 뭐 성격 아시겠지만 울진 않았어요. That's the good spirit. 갈 거야. 잘 할 거야. 울지 마세요. 울 오케이. 거 없고 뭐 MBA 안 간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다. 진짜? 네. 진짜? 가진 자의 여유 아닙니까?